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려 72년 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진 셈인데요. 오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죄 판결이 너무 늦었다며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던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먼저 오늘 재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예, 이번 판결로서 여순 사건이 국가의 위법한 행위, 즉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으로서 많은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뒤늦게나마 과오를 인정하고 사고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 이것을 앞으로 명예회복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과거에는 여순 반란 사건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이자 피해자인 사람들이 빨갱이로 손가락질 받고 또 빨갱이 자식이라고 그렇게 연좌제에 씌어서 힘들게 사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70여 년 동안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마도 이제 제주 4.3 사건과 더불어 여순 사건이 대한민국이 성립되던 그 시기에 일어난 좌우 간의 대립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고 쭉 이어왔던 박정희 정권까지 쭉 이어져 왔었는데 그 과정에 정권을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원죄와 같은 사건이고 그 당시에 그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당시 토벌군으로 나섰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친일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시 이제 토벌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백선엽이라든지 김백일, 봉서가 이런 사람들인데요. 예. 소위 일제시대에 있었던 간도 특설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광복 이후에 한국에서 반민특위 등 소위 친일 청산 작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국군의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예.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여순 사건과 제주 사건, 사전 사건이 오히려 민간인 국민들에 대한 토벌부대의 지휘관으로 참여하게 된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 그 당시 이 명령에 불복했던 군인들은 물론이고 민간인도 재판 없이 무차별 살해됐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군들이 해당 지역을 탈환한 이후에 소위 반란군에 협조했다고 가담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라든지 조사라든지 절차 없이 민간인들을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군사재판 넘겨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는 개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수의 민간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이 여순 반란 사건으로 부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시에 이제 국군 상층부에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진압해라. 당시 군인들이 아니 내가 그 국민 세금으로 군인이 됐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총불을 겨눌 수 있느냐. 그래서 반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14연대에 있던 군인들이 그런 진압 사건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이유가 군대라는 것은 외적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지 국민들에 대한 걸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군인들이 그들을 상대로 총격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부를 했던 것이죠. 예, 예. 그런데 5.18도 민주화운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4.3 반란도 4.3 항쟁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부릅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이제는 여순 사건으로 부릅니다만 결국은 여순 사건도 여순 항쟁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적 의미에서도 이미 여순 사건은 여순 항쟁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라는 걸 보면은 상당수의 의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제주 4.3이나 5.18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데 여순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2001년부터 국회에도 4차례나 법안이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예. 그러나 4차례에 걸친 그
국회에서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항상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진상을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국회도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조속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아직 지역에 그 피해 유족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호순 사건은 1949년도에 조사됐던 전남도청의 조사에 따른다 하더라도 당시 약 11,131명, 약 일반 1,000명가량 이른다고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과거사 정리법에 의해서 조사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약 1,230여 명만이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한 이유는 짧은 조사 기간이라든지 조사 인원 신청에 의해서 피해자가 선정되는 한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이호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이호순 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되고 확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특별법은 어떻게 폐기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 국회 끝나면? 현재 행안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요. 소위에서 좀처럼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러 가지 여야 간의 법안을 두고 충돌이 많이 돼서 소위 민생 법안, 주요 법안들이 정쟁에 밀려서 처리가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하는데요. 그 이전 선거 총선 전이라도 처리됐으면 좋겠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정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꼭 20대 국회에서는 이번만큼은 통과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재판부가 판결 선고한 후에 여론에서 한 말인데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하여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재판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진상 규명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을 하고 그 이후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국가의 사죄, 배상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예. 혹시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까? 특별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꼭 최우선적인 입법 과제로는 보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여당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도 좀 여쭤보죠. 차장 검사급 대검찰청 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새로 부임한 직속 상관 검사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가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추태다, 개탄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의원님 검사 출신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에서 상급자와 밑에 있는 그 검사간의 소속 검사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랄까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공식적인 회의라든지 공식적인 절차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번처럼 상가집에서라든지 외부에 공개된 개인적인 장소에서 이와 같은 말이 언급되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당부와 관계없이 그런 장소에서 그런 행태로 이견이 개진되는 것은 검찰 내부로 보더라도 이례적인 것이고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상가집에 기자들도 있었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고성에 오가면 당연히 기사화될 게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러 그랬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부러 그렇게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상가집에 가면 상가집이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또 여러 검사들이 평상시 안 보던 검사들이 전국적으로 모이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견들이 그러한 형태로 그리고 그러한 말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고요. 그것은 상대방이 자기 직속 검사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내 선후보가 하나도 그런 식으로 이견이 개진되기는 어렵다,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오늘 여수 영치산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여수의 영치산이라고 진달래 봄마다 진달래 축제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이게 송전탑이 28개를 건설하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을 좀 지중화해달라, 지하로에 통해서 건설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도 이제 주변 인근 주민들과 또 관련돼 있는 한정 간에 이견이 많이 있고, 예. 그 작년 국감에서 이런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나 한전에서 조금 더 성의 있게 민원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하. 일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서 공사 현장에 가서 농성 항의라고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중재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